안녕하세요. 온라인 글교습소 글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웹소설 작가 구입이 쏠쏠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SNS에서 웹소설 하나 썼더니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다. 웹소설 하나 썼더니 꾸준히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 이런 바이럴을 저도 심심치 않게 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말이 과연 사실인지,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요. 웹소설 작가 데뷔를 꿈꾸는 지망생, 혹은 데뷔는 했는데 출판사와 차기작 계약이 어려운 신인 작가님들을 위해 현재 웹소설 업계가 어떤지 냉정한 현실과 데뷔 및 계약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저희 글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웹소설 업계의 위치를 되짚어보자면 솔직히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래 들어 폐업하는 출판사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특히 2024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업계에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폐업했다고 들은 곳만 5군데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웹소설 업계가 어렵고 출판사들이 폐업하게 되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소설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있었죠. 이 시기적 상황이 바로 웹소설 시장을 매우 키운 장본인이었습니다. 웹툰 웹소설 시장에 소비자가 확연히 늘어났고 그만큼 수요가 커지면서 작가 그리고 출판사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죠. 수요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때와 달리 소비자가 너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고 그에 반해 출판사와 작품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출판사 간에 그리고 작품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웹소설 업계는 쭉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출판사에서는 더욱 돈이 되는 작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웹소설 PD를 하면서 신인 작가 투고 작품은 무조건 반려해라. 신인 작가랑은 절대 계약하지 말아라. 신인 작가는 돈이 되지 않으니 컨택도 나가지 말아라. 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특히 신인 작가로 데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예술은 늘 상황이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고 물론 저희가 상업예술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저는 웹소설에 금전적 가치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웹소설 작가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을 주목해보세요. 저는 웹소설 PD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투고 작품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보통 투고 파일은 시놉시스와 초반부 원고로 나뉩니다. 다들 PD들이 검토를 할 때 시놉시스를 먼저 열어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늘 시놉시스보다 원고를 먼저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PD님들이 시놉시스를 읽기 전에 원고를 먼저 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1화를 다 읽은 후에 더 읽을지 아니면 반려를 할지 결정이 단번에 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실 출판사에서 계약하고 싶은 작품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바로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연독률을 높이는 것이에요. 연독률이란 말 그대로 연속해서 다음 화를 읽는 수치인데요. 즉 1화를 읽은 후 2화, 3화, 그리고 완결 회차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작품입니다. 이걸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후킹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킹 포인트란 독자의 마음이 탁 걸려서 다음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연출법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바로 아하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어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후킹 포인트라는 것인데요. 이걸 매 회차 또는 중요한 회차 대목마다 설정해 준다면 연독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후킹 포인트도 잘 잡았고 1화에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PD들이 다음으로 살피는 게 시놉시스입니다. 시놉시스에서는요, 작품의 기획과 뼈대를 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셀링 포인트입니다. 무작정 클리셰 소재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장 친화적인 작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수요의 포인트를 잡고 작품 특유의 강점 키워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판 소설에 빙의했는데 주인공의 직업이 매우 특수하다거나 사내 연애를 가장한 계약 연애 현대 로맨스인데 한 사람만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서사 요소와는 별개로요. 특별하게 툭 튀는 키워드를 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클리셰에 따라 익숙한 맛을 느껴 안정적인 서사로 기대감을 충족하고 동시에 독특한 소재로 신선함을 느껴 큰 매력과 차별점을 지닌 작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글쓰기에도 작법 기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울 때 저희가 기초 도형의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색 대비란 무엇인지, 색깔을 어떻게 조합해야 안정적인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림을 그려야 안정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글쓰기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글을 쓰시다가 나 여기서 뭘 더 써야 되지? 아니 내 주인공은 왜 이렇게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져보신 적 솔직히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작법 기초 이론에 따라서 작품이 잘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시놉시스에서부터 확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처음이고 시놉시스 작성도 익숙하지 않다면 이 작법 기초 이론을 한번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 글감을 등록하시면 1, 2주차에 걸쳐서 이것들을 전부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아무튼 서사가 안정적이고 탄탄하며 개연성에 잘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출판사에서도 시놉시스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프로모션에서도 시놉시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놉시스를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추가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신인 작가 데뷔 꿀팁이 있는데요. 저희 글감에서 웹소설 작가반을 수강하실 경우 희망하시는 작가님의 하나요. 연계 출판사를 통해 작품 계약을 진행해드리고 있다는 사실. 작가 활동을 하다 보면요. 출판사 계약이 하나라도 있으면 꽤나 든든한데요. 웹소설 데뷔가 어려우신 신인 작가님이시라면 글감에서 강사 선생님이 담당 PD처럼 1대1로 작품 피드백도 해주고 이에 계약과 데뷔의 기회까지 함께 얻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